이제 저희 나노칼슘을 복용하시면서 어,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재료 자체를 이제 케미칼로 화합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명령현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 졸림증, 예를 들어 졸림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졸음을 이제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칼슘을 한 캡슐을 두 캡슐 먹고 참석했는데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든지 아니면 이 과로가 이 몸에서 지금 축적이 된 상태라든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칼슘이 들어가면서 뇌에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 하면은 우리가 어, 배를 타면 멀밀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위장에 뭐가 잘못 들어갔다 음식이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흡수시키면 큰일 나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 내리거든요. 예, 배를 타면은 멀밀한다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칼슘을 이제 딱 먹었더니 계속 졸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를 많이 했다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우리 칼슘이 들어가서 어떻게 뇌에서 명령을 내렸냐면 너는 빨리 쉬어. 빨리 쉬어야 돼. 너 계속 과로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쉬어. 가장 쉬는 방법이 좋은 것이 이제 깊은 수면, 예, 잠을 충분히 자는 건데 그래서 밤에 불면증으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도 우울증으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도 저희 칼슘을 복용하면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같은 것도 이제 독성을 빨리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사 과정에 이제 모든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이 대사 과정을 다 정상화시키는 데는 또 설사를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피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위장이 이제 속쓰림 같은 게 있는데 속쓰림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위궤양이나 또는 위염이라든지 위시비지 궤양이나 이런 병이 이제 생기거나 곧 이제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질병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칼슘 먹으면 이제 다시 이제 세포를 생성시키는 위벽에 그 망가진 세포를 다시 생성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때 또 일시적으로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령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희 칼슘을 권할 때는 명령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봐집니다. 어, 이 칼슘이 단지 그 뼈만 생각하고 먹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이 60조 개나 되는 우리 온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세포들이 모두 칼슘 신호 전달에 의해서 컨트롤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슘 모르는 질병 종류가 우리가 이제 질병 종류를 하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등 수많은 질병 종류의 약 한 95%에 이르는 이런 질병 종류가 근본 원인이 칼슘 부족이 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혈압 컨트롤도 칼슘과 마그네슘 2대1 비율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이 혈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당뇨도 보면은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소도세포도 이제 이렇게 펌프 세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인슐린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제 인슐린을 뿜어내는데 이 인슐린을 뿜어내는 이 양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칼슘의 신호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중에 있는 칼슘 이온 농도가 왜 높아지느냐? 칼슘 부족인데 그것은 혈액 속에 있는 혈중 칼슘 이온 농도를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훔쳐가지고 혈액 속으로 혈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2차 칼슘이라 그러는데 뼈에서 녹아서 혈관으로 유입되는 이 칼슘은
그 혈액 속에 칼슘, 혈중 칼슘의 농도가 부족한 만큼만 이렇게 양심적으로 훔쳐오면 괜찮는데 항상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양의 칼슘을 녹여서 혈관으로 훔쳐옵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 속은 칼슘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미세 혈관들을 다 이제 막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상승되기도 하고 동맥경화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 속에 예를 들어 유전자 구조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쁜 공기, 나쁜 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 세포에서 만약에 이 유전자 이 구조가 이제 깨지거나 고장이 날 때 이런 것들을 고장 난 걸 발견해 가지고 새로운 또 교체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데도 다 칼슘이 신호에서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임상을 독일 동서약병원에서 그 임상 전문병원에서 이렇게 칼슘 부족으로는 이런 패턴의 질병 종류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임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칼슘이 이제 저희가 효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드시면서 나타나는 명령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느 한 부분만 명령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질병의 대부분의 질병 종류에 이제 우리 칼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호환을 시켜주고 개선을 시켜주다 보니까 몸의 대부분의 그런 질병 종류에서 명령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명령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냐면요. 명령현상과 부작용,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예. 어떤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건 병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명령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복용하고 나타난다. 머리가 갑자기 안 아팠던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위장이 갑자기 쓰리다든지 또 설사가 막 난다든지 아니면 코피가 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나타날 때 그냥 참고 계속 가기 힘들면 그냥 참고 계속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그게 참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양을 복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드시고 끊었다가 다시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명령현상은 먹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안 먹을 때는 괜찮고, 이건 명령현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통증이 딱 굉장히 아픈 통증이 왜 나타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앉고 30분 이상만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꼬집어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이걸 다리를 쭉 펴면서 그때 나타나는 통증이 바늘 끝으로 바늘로 이제 발가락 끝까지 막 찌르듯이 찌릿찌릿하고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접쳤던 혈관에서 피가 안 통하다가 다리를 펴면서 피가 잘 통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은 좋은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령현상이라 하고, 또 명령현상은 또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또 이제 앞으로 곧 나타날 질병 이쪽이 먼저 통증이라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뇌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우리 칼슘을 먹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뇌가 어느 쪽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쪽에 지금 고장이 지금 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무릎은 항상 아팠는데 왼쪽 무릎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우리 칼슘을 먹었는데 왼쪽 무릎이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 왼쪽 무릎도 이제 곧 고장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질병에 먼저 통증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명령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질병은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복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용량도 줄였다 넓혔다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복용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해서 그렇게 드시면 명령성을 잘 이길 수
네, 이제 저희 칼슘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 지금 고혈압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이 우리 나노칼슘을 같이 먹어도 되느냐? 또 우리 엄마가 지금 암 환자인데 지금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치료약을 먹고 있는데 이 우리 나노칼슘을 같이 먹어도 되느냐? 또는 당뇨병 환자가 당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는데 또 우리 칼슘 같이 먹어도 돼?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저희 칼슘제는 촉매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 전에서 약을 복용할 때 저희 칼슘을 어떤 병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칼슘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촉매 역할로 인해서 그 약효를 배가로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들을 점차 줄이면서 저희 칼슘을 계속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서 많은 이제 좋은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많은 칼슘제나 또는 골다공증 치료제라든지 연골 관련돼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그 공복에 다들 드시기가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통증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이제 현상들로 인해서 이 공복에 드시기 힘들어하는데 특히 이제 위장병이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공복에 드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왜? 이제 이 천연물로 이 케미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칼슘제가 공복에 이제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면 위염이라든지 뭐 위십이장이라든지 또 위십이장 궤양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장병에 대해서 이제 공복에 드시게 되면 그 위장의 그 위벽에 흘러 있는 이런 세포들을 다시 생성을 시켜주고 또 편안합니다. 공복에 드셔도. 그래서 오히려 공복 때 이제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이제 위장이 괜찮으신 분들이 다른 질병이 이제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칼슘 필요로 했을 때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이렇게 또 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물을 한 컵 이상 권장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저희 칼슘뿐만 아니고 모든 칼슘제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매트리스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물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한 컵 이상 드시면 변비 같은 게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변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셔도 괜찮고 또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우리 칼슘 같이 복용하면은 이 칼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제 반찬 속에 여러 가지 반찬 속에 있는 미량 영양소들을 이렇게 붙잡고 같이 이제 세포 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저희 칼슘을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고 특히 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칼슘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식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편한 시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예? 뭐 등등 이제 이런 것들하고 또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첨가제 이런 것들로 인해 칼슘 흡수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지용되는 칼슘제는 아직 개발된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젖먹이 때부터 사실 칼슘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이제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40대, 50대, 한 60대, 70대에 나타나야 될 이런 노인성 질병들이 막 이런 젊은 층 나이로 계속 막 이제 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칼슘 부족이 근본 원인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기라든지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에 우리 칼슘을 꼭 먹여야 되는데 우리 캡슐로 주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이제 밥을 할 때 우리 칼슘을 이렇게 캡슐을 까가지고
밥을 할 때 넣어도 열에 파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렌지 주스라든지 또는 우유 같은 데다가 이제 캡슐 까서 또는 이제 요구르트 같은데 아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음식물에다가 우리 칼슘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먹어도 우리는 전혀 이제 맛이라든지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무치무미의 이제 이런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주면 애들도 감쪽같이 잘 먹게 됩니다. 예. 네, 그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이제 칼슘 복용량하고 또는 20대, 40대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칼슘 복용량하고 또는 이제 60대 이상 이제 고령층에서 복용하는 양하고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보면은, 사실 고령 쪽에 50세 이상의 노령 쪽하고 자라는 청소년기하고는 복용량이 거의 같습니다.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 청소년 때 왜 많이 칼슘을 복용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그 젊을 때, 어릴 때 뼈를 칼슘을 아주 많이 채워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내가 예방 차원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가능한 어릴 때 많이 꽉꽉 채워 놓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청소년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집에 있는 어린애들 한번 건드려 보세요. 화를 굉장히 잘 내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산만해 보이고, 우리 애가 그건 그 애가 성격이 포악하게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또 걔가 집중력이 자꾸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포에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들어가는 칼슘이 생지용되는 칼슘은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서 다 칼슘 흡수는 방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칼슘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구도에서는 세포에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세포들이, 유전자가 다 긴장 상태고 모든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내 몸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유전자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연히 애가 정상적으로 차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고 화도 잘 내게 되고 침착성을 잃으면서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근본 원인은 칼슘 부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효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원래 이제 태어날 때 효소들을 다 일정량의 효소를 창고에다가, 몸의 창고에다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죽는다 하는 건,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창고 속에 있는 그 효소가 다 소진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원래 이 효소는 잘 보관을 잘 해줘야 돼요. 아끼고 밖에서 효소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과일 같은 거, 효소가 풍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어주면서 이제 대사 과정에서 이 소모되는 이 효소들을, 나는 내 것은 원래 있는 건 아끼고 바깥에서 이제 효소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제 하면 좋은데, 이제 이 효소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나노 장비를 개발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 이러한 그 효소, 밖에서 자연적으로 내가 섭취하는 효소들을 잘 분해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일단은 현재 가공 방법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신선한 야채나 과일류 같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에 끌려서 먹는다든지 한약 재료도 추출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탕제법으로 열을 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영양 성분들이 즉 이제 야채나 과일에 이제 그 폴리페놀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 항노화 물질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은 맛과 색깔,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과 향과 색깔이 있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는 과정 아니면 이제 뭐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저희 에펙셀에서 나노 장비가 개발한 이유 중에 가장 인류에게 크게 공헌하는 것은 이런 천연 제로들을 그 가지고 지니고 있는 효소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내 몸에 고스란히 들어가서 내 몸에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나노 장비는 예를 들어가 녹차면 녹차 잎의 그 고유의 색깔, 또 녹차의 고유의 향, 그 다음에 고유의 맛, 이것을 파괴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나노 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또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밭에서 금방 캐낸 인삼을 흙을 세척하고 그 안에 있는 수분까지도 말리지 않고 고스란히 나노 입자로 만들어 버리면 죽처럼 납니다. 나노 죽처럼. 또 인삼을 말린 걸 넣으면 가루로 나오고 나노 가루로 나오고 이제 이런 기술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약 한 30년 정도 나노 기술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노 기술로 전 세계 인류에게 정말 그 무병장수할 수 있고 질병 퇴치 이런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효소도 우리가 이제 주장할 때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들이 효소가 많은데 근데 가공을 이제 할 때 열을 가한다든지 추출해서 일부 재료는 빼내고 어느 특정 성분만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권장할 방법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천연 나노 소재 제조 가공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술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전복도 사실 먹어도 흡수가 잘 안 일어나요. 보통 한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한 5%에서 15% 정도밖에 생취용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소변 대부분으로 빠져나간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만든 이 천연 나노 제조 기술로 하게 되면 전복도 고스란히 내가 영양 다 먹을 수 있고 그 인삼도 다 먹을 수 있고 영양성으로 녹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효소가 풍부한 이런 재료들을 성분 파괴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게 밭에서 나는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밭에서 나는 그 이제 물고기 종류라든지 아니면 해조류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소들을 많이 지니고 기본 이제 이 식재료들이 효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 가공 과정에서 효소들이 많이 파괴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두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 두부를 만들 때 이 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콩을 껍질을 탈피를 합니다. 대부분이. 껍질을 벗겨낸 이유는 이제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껍질은 기름기가 미끄덕미끄덕하고 이게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분쇄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찐득찐득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부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 콩껍질을 탈피하고 두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콩껍질의 영양 성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51% 정도가 콩껍질에 있습니다. 영양소가. 그런데 그 콩껍질을 탈피를 하는 거예요. 탈피해서 두부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콩껍질 채로 이걸 나눗자로 만들어서 두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색깔도 틀리고 식감도 틀리고 이걸 찌개라든지 다른 어떤 가공을 했을 때 그 콩의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우리가 오미자 주스라고 아시죠? 오미자 주스.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 데서 오미자라고 그럽니다. 즉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매운맛.
이 다섯 가지 맛이 오묘하게 어울려져서 나오는 이제 열매가 오미자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미자 열매를 따가지고 단지 같은데 독에다 넣어놓고 설탕 50% 넣고 반반씩 넣어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짭니다. 이걸 기계로 압착기로 짜가지고 그 물을 이제 받아내죠. 오미자 물을. 그리고 찌꺼기가 뭡니까? 씨와 껍질입니다. 그죠? 이 씨와 껍질은 어떻게 하느냐? 돼지들에게 먹이로 줘버립니다. 그럼 설탕 절반하고 그 오미자에서 육즙을 가즙에서 나온 그 물하고 이걸 이제 오미자로 우리가 음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맛이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영양소 비교를 해보면은 이 껍질은 간에 좋고 오미자 씨는 심장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성분들은 돼지들에게 먹게 하고, 예, 이제 영양적으로 가치가 훨씬 떨어진 이런 재료는 설탕 절반하고 섞어서 우리가 오미자 주스를 먹거든요. 그럼 저희 백셀의 그 나노 소재 가공 기술은 뭐냐? 오미자 열매를 바로 땁니다. 말리지도 않고. 그걸 따가지고 나노 장비에 넣어가지고 씨와 껍질째로 나노입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가면 생치용률이 그대로 되고 효소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생치용률은 고스란히 그대로 내 몸에 영양으로 들어가게 되고 맛, 향, 색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이 오묘하게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재료는 다 좋은데 지금까지 가공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이제 이 나노칼슘제가 시중에서 유통한 지가 오래됐는데 많은 소비자분들로부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그 이러한 의문점에 또 해소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 지구상에 있는 칼슘의 그 원료로 쓰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난각 칼슘이라 해서 이제 계란 껍질로 쓰는 것도 있고 또는 조개 껍질로 쓴다든지 또 그 외에 이제 해조류 칼슘이라든지 또는 이오나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굴 껍질로 만든 이런 칼슘제, 즉 칼슘 소재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칼슘제가 바다 굴 껍질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가 왜 가격이 비싸냐 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굴 껍질 제로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미니카의 5천만 년 전에 심해 깊은 바다에 굴만 서시가는 그 자리에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육지로 땅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바다 밑이. 근데 거기에 있는 5천만 년의 태양을 보고 비도 맞고 이러면서 거기에 유기 불순물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고 또는 이제 납이나 카드뮴이나 그다음 비소라든지 각종 이 중금속들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제거된 가장 그 우수한 재료 원료를 수입해 올 때 그것도 굴 껍질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사실은 밀가루 입자보다 훨씬 더 입자가 미세한 약 5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원료로서 미국 FDA까지 등록이 된 그런 우수한 품질의 그런 원료를 저희가 수입해 와서 또다시 나노 공정을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노 공정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나노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나노 저희가 개발한 나노 장비에 넣어서 아주 소량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고 또 그걸 다 만들어 놓은 이 재료가 단변기입자보다 더 가볍고 더 작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기계에서 이 자동 충진 기계에 넣으면은 안에서 이게 와르 현상이 일어나서 이 재료가 캡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신형 그런 개발 캡슐 충전기도 저희 제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생산 공정에서도 생산량이 아주 적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료에서부터 나노 가공에서 또는 충진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이제 까다롭고 양이 생산량이 적게 나오고 대신 또 효과를 저희가 또 극대화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든지 연골이 닳아가지고 인공연골을 또 갈아 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나 암 환자라든지 이 칼슘을 필요한 모든 그 질병 종류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정상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 비싼 제품을 싸게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좀 얄팍한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골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엄마가 지금 계단을 못 올라가고 있고 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암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당뇨병으로 심하게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등등 이렇게 질병에서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복용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건 이제 고가품이 되겠지만 그 대신에 이제 이 질병 분야에서는 그마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가격을 또 안 따질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일반 사람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정량으로 말하면 한 병에 120 캅셀이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 2캅셀, 저녁에 2캅셀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캅셀을 먹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많이 아픈 환자들은 더 복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하루에 4캅셀을 하루에 한 캅셀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한 달분이 넉 달분의 그런 이제 가격으로 이렇게 사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루에 한 컵 셀을 꾸준하게 드신다 하더라도 어떤 칼슘제도 지금 생치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멸치 하루에 100마리 정도 드셔도 사실은 한 마리도 우리가 생치용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냐? 이 소장에 그 육모간 흡수관 자체의 직경이 보시면 이게 직경이 한 1마이크로메터 정도 됩니다. 1마이크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단변기 한 개 입자 우리가 옛날에 기체라고 생각했던 이 단변기가 탄소 알갱인데 이 단변기 한 깁자가 보통 1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이 단변기 한 깁자도 이 소장의 흡수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기 때문에 멸치를 하루에 100마리씩 이렇게 먹어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내 몸에 칼슘으로서 생치 이용을 시켰었는데 하루에 한 캡슐씩만 꾸준하게 드셔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 가격이 4분의 1 가격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드시도록 한다면 또 사게